매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11월의 두 번째 경마 주간에는 금요일엔 11개 경주, 일요일에는 총 6개의 교차 경주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비인기마들의 깜짝 입상이 돋보였던 경마 주간이었는데요. 금요일 11경주에서는요. 경주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펄린이 입상에 실패를 하고 바람의 흔적과 슈퍼스톰이 나란히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이 139.8배, 쌍승식은 273.8배로 양을 통틀어서 가장 큰 배당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면에 금요일 7경주에서는요. 경주전까지 입상이 가장 유력했던 디바인드 윈드와 서강질주가 나란히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이 2.7배, 쌍승식이 3.7배로 양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최저배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주였죠. 바로 퀸즈투어 시리즈의 마지막 3차 관문인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경주에서는요. 경주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서울 소속의 실버울프가 큰 이변 없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준우승도 역시 서울의 OK 연답이 차지를 하면서 2017년 퀸즈투어 시리즈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실버울프는 최우수 안말뿐만이 아니라 시리즈 3개 대회 모두 우승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울프가 앞으로 우수 시안말 자격으로 교배 활동을 시작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경주로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펼쳐나갈지 앞으로의 행보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1월의 세 번째 경마 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야 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제것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희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오늘 제것마를 찾아라 시간에 주목해야 될 제것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자, 금주 추천드리는 제것마필은 15조 안우성 마방의 무한열정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초에 상당히 셌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3세마 대상경주에서도 좀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자질과 능력을 상당히 우수하게 봤던 마필인데 초반에 좀 승승장구하다가 의외로 좀 경주력이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질병 없이 좀 컨디션 보존 차원에서 좀 휴양을 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우선 이 마필을 딱 보면은 상당히 잘 뛰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좋고 또 혈통적으로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마필입니다. 제검 내용도 괜찮고 또 훈련시 걸음도 괜찮고 또 금주 그 편성을 봤을 때 복귀 전부터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무한열정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한열정은 특별한 병력 없이 21주간 장기 휴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에 재검을 받았는데요. 주행심사 내용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4번 게이트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무난하게 나왔는데 약간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좀 중속은 이전보다는 좀 덜 나오는 그런 주행심사였고요. 지금 선행으로 주도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19조 김영관 마방의 신의 품격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 12번 마가 지금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 마필이 이제 통일시대 1등급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직선에서 요 두 마필과의 그 걸음을 한번 비교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데 자, 무한열정은 이제 직선 접어들어서 뭐 큰 추진 없이 약간 이제 제어하다가 놔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걸음이 제대로 좀 살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바로 옆에 그 1등급 마필인 통일시대는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걸음의 크기가 그 1등급 마필인 통일시대보다 더 좋은 그러한 직선 걸음을 보이면서 아주 여유롭게 주행 심사를 통과하고 있는데 큰 추진 없이도 라스트 200m를 12초 4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통과를 하면서 1분 01초 9 전체적인 기록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주 출전하는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귀 전부터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로 이 무한열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한열정은 1분 1초 9의 기록으로 가볍게 주행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17일 금요일 11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주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휴양전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개 경주, 일요일 3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7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5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금일경마 제5경주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좀 성장 기대치가 좋은 2세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끄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먼저 8주 토마스 마방의 하늘공주 대우전에서 좋은 선임력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하늘공주가 아마 인기 1위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선행 스타일의 별그리다 그리고 추입 스타일의 새로운 질주도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환지교도 직전에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좀 근소하게나마 그 하늘공주, 별그리다, 질환지교 요 세 마필이 좀 인기 3강으로 팔릴 걸로 보이고요. 새로운 질주 그리고 퀸 오브 캡틴 요 마필도 2세마인데 비바 빅토리 요런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팔리는데 인기 마필들과 이 도전세 마필들의 그 능력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축만 잘 세우고 후차권 압축을 한다면 의외로 큰 환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하늘공주와 별그리다 그리고 질환지교를 인기 3강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외에도 새로운 질주와 퀸 오브 캡틴 그리고 비바 빅토리를 도전세 경주마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3조 오문식 마방의 퀸 오브 캡틴이라는 2세 마필입니다. 직전에 좀 거리 늘려나오자 선입권에서 뛰다가 직선에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육착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마필 특성이 약간 선행 유리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좀 전개가 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에서 물론 이제 그 네츠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고요.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에 거리를 1300으로 늘려나온 그런 레이스입니다. 내측에 좀 빠른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8번 게이트다 보니까 좀 초반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좀 선입권에서 곱게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 자체가 그렇게 탄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에서 좀 더 앞선에서 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을 보면은 이제 여왕의 정원이 좀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그 외에는 이 퀸 오브 캡틴의 초반 스피드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선행 내지는 뭐 게이트가 여왕의 정원보다는 좀 내측이다 그러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여왕의 정원이 내측에 있다면 여왕의 정원 보내놓고 곱게 따라가는 선두권 선입 전개가 좀 명확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선 들어서서 쭉 추진하는데 그렇게 날카로운 탄력은 나오지 못하는데 좀 기본적인 걸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저는 이 마필이 앞말이지만 좀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벽도 없고 우선 스피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개풀이에 상당히 능한 그러한 마필입니다.
자, 금요경마 5경주는 약간 인기도에서 좀 저평가될 수 있는 퀸 오브 캡틴을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퀸 오브 캡틴은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 6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9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일요경마 제1경주 5등급 1000m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좀 선행이 좀 유력하고요. 네. 그리고 직전 경주 워낙에 좋은 기량을 보였던 천년동안도가 좀 축으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천년동안도가 축으로 가면서 좀 후차권에서도 또 많은 마필이 팔리는 좀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좀 약간 공백은 있지만 데뷔전 내용 좋은 시저스트 윈, 그리고 천년동안도와 약간 이제 주행 습성이 겹치긴 한데 뷰티풀 액트도 선행을 나가면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그리고 스피릿 우먼은 초반이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근데 직선 탄력이 상당히 괜찮은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스피릿 우먼도 직전에 좀 부진했지만 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뭐 어린 여왕이나 예스킨, 미오 이런 마필들도 좀 도전세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세 신예인 천년동안도와 시저스트 윈 이 두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끄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 1000m 최단거리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발빠른 마필인 천년동안도와 시저스트 윈이 인기 2강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뷰티풀 액트, 스프릿 워먼, 그리고 미오, 예스킨 등 여러 두의 도전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굉장히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말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자, 추천드리는 마필은 15조 안우성 마방의 시저스트 윈입니다. 뭐 천년동안도가 인기 1위고 거기에 이제 강력한 도전세로 팔릴 그런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워낙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공백은 있지만 또 훈련시 걸음은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저스트 윈이 좀 앞에 나가는 천년동안도를 직선에서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시저스트 윈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뷔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게이트 유연명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저스트 윈이 데뷔전이었고요. 이 경주는 그 전에 좋은 기량을 보였던 1번마 곱다가 선행만대 원게이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승식 1.8배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자, 시저스트 윈은 스타트 괜찮게 나왔고요. 따라가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선 접어들어서 이제 곱다가 좀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갔기 때문에 곱다가 무난하게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시저스트 윈이 좀 탄력이 약간 좀 늦게 붙었습니다. 근데 라스트 200을 12초 사라는 막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비교적 좀 여유롭게 우승을 했고요. 지금 외선에서 이제 따라가는 4번 마필 호크킹도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이 곱다와 호크킹을 아주 여유롭게 탄력으로 제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천년동안도가 이제 곱다의 역할을 선행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곱다의 역할인데, 이 레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시저스트 윈의 직선 탄력이 워낙에 좋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천년동안도와 큰 격차 없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전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직선에서 앞선의 마필을 넘어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저스트 윈을 좀 충막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저스트 윈은 직전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5등급 승급전을 맞이했는데요.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9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이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일요경마 제2경주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선행 가서 선전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시크릿 마린입니다. 액면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직전에 좀 주춤했지만 이 최강 포리스트도 나올 때마다 좀 강한 인기를 끄는 유형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시크릿 마린과 최강 포리스트 이 두 마필이 인기 2강으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요. 파이브 폴드는 요번에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연승을 구가했을 때 상당히 센 모습이었는데 약간 이제 공백을 두고 다시 이제 복귀 전부터인데 스피드는 나오는데 직선 걸음이 너무나 안 나와요. 근데 네. 훈련 시에는 걸음이 좋거든요. 근데 매번 훈련 시가 좋으면서 직선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실전에서 변화가 올 때까지 이 파이브 폴드 상당히 센 마필이긴 한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슈퍼짱짱이가 이제 시크릿 마린과 선행 다툼을 할 마필인데 만약에 슈퍼짱짱이가 뭐 시크릿 마린보다 좀 렛츠 게이트다 하면은 이 마필도 뭐 선행력은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적도의 와신, 다른 박질 이러한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 아무래도 최근 액면상 이 시크릿 마린하고 최강 포리스트가 좀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시크릿 마릿과 그리고 최강 포리스트가 인기 2강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 이외에도 적도의 와신, 슈퍼짱짱이, 파이브 폴드 등 여러 대의 경주마들을 도전세 마필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가장 유심히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이제 도전세 마필 중에 그 이정표 마방의 썬레이저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는데 물론 직전에 우승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거리를 1200으로 늘려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 능력 대비 저평가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 이 직선에서 마필이 좀 주행의 안정감이 약간 떨어지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경주력 하나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썬레이저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5등급 1000m 레이스에서 우승하는 경주를 한번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전개가 상당히 좀 꼬였었는데 막강한 직선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던 레이스입니다. 자, 6번 게이트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5등급 1000m 레이스였고 이 썬레이저가 보여준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썬레이저와 그 다음에 스톰 이매직 이 두 마필이 좀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원래 좀 1000m는 선행으로 또 굳히기도 했고 좀 상당히 빨랐던 마필인데 이 경주에서는 약간 그 코너링 곡선줄에서 마필이 좀 안 따라가면서 좀 중위권까지 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필 특성상 여기서 올라오긴 좀 힘들다 이렇게 봤고요. 하지만 직선에서 이제 좀 약간 추진이 좀 늦었지만 라스트 한 300m 남겨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필을 다독였을 때 걸음이 시원시원하게 살아 나옵니다. 지금 외선에서 이제 거의 뭐 1위를 굳히나 싶었던 마필이 스토미 매직인데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이 스토미 매직은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면서 뛰었는데 전개가 꼬였던 이 썬레이저가 직선에서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번에 승급전이다 보니까 뭐 부담 중량은 최하 뭐 51kg 제일 낮은 부담 중량을 메고 뛰고 이 레이스를 보면 그렇게 전개가 원활치 않았음에도 좋은 직선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거리 1200이지만 예전에 그 1200에서도 입상한 적이 있거든요. 네. 준우승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썬레이저가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썬레이저는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4등급 승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도 직전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19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3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1회 경마 제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신의 강자죠. 천년의 강. 스피드 상당히 좋고 선행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긴 거리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천년의 강이 아주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천년의 강을 축으로 드림질주는 탄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투스카 로라빌 그리고 꾸준한 경주력을 보이고 있는 킹사이먼 그리고 선임력 좋은 럭키안마 이러한 마필들이 후차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팔릴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좀 선진한 마필들이 좀 인기를 많이 끄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천년의 강을 축으로 드림질주, 투스카로라빌, 킹사이먼, 럭키한마 이런 마필들이 후차권에서 좀 강한 인기를 끌면서 좀 기본 배당, 그러니까 팔리는 마필이 후차권에 많다 보니까 좀 기본 배당은 좀 높게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천년의 강을 축으로 드림질주, 투스카로빌, 그리고 킹사이먼, 럭키한마 이렇게 여러 두의 경주마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좀 추천드리는 마필은 좀 비인기마입니다. 이제 약간 또 공백까지 두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안 팔릴, 그러니까 입상 시에는 좀 배당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이 문제복 마방의 블루타임이라는 마필입니다. 우선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블루타임은 데뷔 초에 그야말로 상당히 셌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세마 시절에 앞말인데도 불구하고 1600에서도 아주 좀 센 편성에서도 입상을 한 그런 레이스를 보였고요. 네. 연승도 이어갔던 그런 마필인데 발주가 좀 안 되면서 정말 부진했어요, 최근에. 근데 직전 이 경주를 보면은 이제 발주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발주가 안 되면서 좀 졸전을 펼쳤는데 발주는 좋아졌는데 직선에서 예전의 걸음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금 오차게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두권 외선으로 감고 있는 마필이 이제 블루타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3조 5문식 마방에 있다가 좀 각광받던 마필이 너무 부진한 성적을 보이자 이제 마방을 휴양 후에 이제 마방을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9조 문제복 마방으로 마방을 이적을 했는데 훈련 시 상태와 걸음이 상당히 괜찮고요. 또 예전 기량이 있고 분명히 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번 경주도 저는 블루타임이 예전 기량만 회복을 한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배당 마필로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좀 블루타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배당 마필로 블루타임을 꼽아주셨는데요. 블루타임은 최근 두 경주 연속 5위에 그쳤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좋은 성적을 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주 시행되는 대상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2017년에 11월 3주차 경마 주간 들어갑니다. 지난주 펼쳐졌던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는 2014년 감동의 바다에 이 퀸즈 투어 석권 이어서요, 이 실버울프가 여유로운 우승으로 이 퀸즈 투어의 왕관을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향후에 순말들과의 대결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실버울프가 보여줄지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쪼록 이번 주도 열심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주 시행되는 대상 경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는 11월 19일 일요일에는 부산교차 5경주로 경남도민 일보배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고 또 사전 인기도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내산 2세 최강자를 가리는 이제 주버나일 시리즈가 이제 브리더스컵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혼합 2세 마필, 그러니까 외산 마필 2세 최강자를 가리는 레이스는 이 시리즈 형태가 아닌 이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 경주로 펼쳐집니다. 서울은 원래 문화일보배였고요. 올해부터는 농협중앙회장배로 짜여지면서 이번 주에 서울에서도 펼쳐지고요. 모두 다 한국 경마의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는 일단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산 마필의 육성 정책도 좋지만요. 이 외산 마필들의 2세, 이 시리즈 레이스, 이 주버나일 시리즈 같은 레이스가 좀 새로 생기면서요. 이 외산마도 육성을 잘 해서 최근에는 이
그 외산마 도입과 상한제가 지금 폐지된 상태라 좋은 마필들 많이 들어와서 그 마필들이 향후에 국내에서 시수마 활동을 하면서 한국 경마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서울의 문화일보배였죠. 작년에는 문화일보배 대상경주에서는요, 돌콩, 그리고 청담도끼, 뉴시타델, 지금 현재의 상위 클래스에 있으면서 올해에 이 그랑프리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세 마리가 작년 2세 1, 2, 3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경, 작년에 펼쳐졌던 경남 도민일보배에서는 14마리 풀게이트로 짜여졌고 인기를 좀 많이 모았던 마필이고 현재 1군까지 올라가 있는 I'm Your Father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딱 봐도요, 뭐 올해의 2세 마필들의 어떠한 경주력을 보이면서 향후에 그랑프리, 내년, 후년에 한국 경마판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했습니다. 혼합 오픈 1200m 단거리 별정 A형으로 펼쳐집니다. 제가 별정 레이스는 계속적으로 좀 방송에서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별정 A 방식은 이 성별과 연령으로만 그 부담 중량을 책정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지금 성은 다르지만 연령은 2세로 모두 같기 때문에 이 성별로만 짜여지게 됩니다. 순말은 55kg, 앞말은 53kg. 여기에 혼합 오픈 레이스다 보니까 국산마 그리고 포인마까지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 이 포인마 한두와 국내산마 한두가 출전을 했긴 했는데 핸디는 없습니다. 똑같이 55, 53 똑같은 부담 중량으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자, 현장에서는 외산마필 중에 31조 블루치퍼가 많은 인기를 그래도 좀 모아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고요. 상당히 혼전기가 있습니다. 국내산 포인마로 출전하고 있는 15조 에이스 돌풍이 인기를 또 모아줄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고요. 30조에서 출전한 최강번개, 그리고 8조의 포텐셜, 그리고 1조 영천더비의 국내산, 지금 국내 매니피 리딩사이어 1위인 매니피의 자마도 한두가 출전을 했는데 이 외산마필과 어떠한 경주력을 보일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편성 자체가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좀 다수 출전했기 때문에 이 선두권이 치열하게 흘러갈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출마표가 최종 나온 다음에 인게이트에 어떤 마필들이 선행을 나설 수 있으며 어떠한 마필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전개가 조금 불투명할지 최종 출마표가 나온 후에 그리고 마방의 마무리 훈련까지 끝난 후에 최종 마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이 접전 레이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합 2세 최강마를 가리는 경남도민 일보배 대상경주에서는 현재까지 총 8두의 시내마가 출전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상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외산마를 그래도 2마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2마리 이외에도 상태가 좋고 게이트 번호만 잘 받으면 충분히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 다수 있습니다. 꼭 다른 마필들의 현장 컨디션과 마무리 훈련까지는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2마리 중에 먼저 첫 번째 마필로 31조 라이스 마방의 외산 3등급의 블루치퍼가 되겠습니다. 직전 데뷔전을 뛰었습니다. 우승을 하긴 했는데 혼합 2세 챔피언의 왕관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었습니다. 빠르게 킹 오브 글로리라는 마필이 외열 쪽에서 압박을 해가면서 이 선두권이 좀 치열하게 흘러갔고 계속적으로 압박이 시종일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 구간에서 이 여유로운 주폭과 탄력을 발휘를 하면서 이 여유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 모습 보면서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이 근성이 우수하구나. 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 530kg대의 티즈나우의 혈통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로만 본다면 중장거리 혈통이고요. 향후에 좀 많이 뛰어줄 수 있는 밸런스를 갖췄습니다. 출전마 중에 이 블루치퍼는요, 이 해외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의
체형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이 국내에 뛰는 경주마들과는 체형이 조금 다릅니다. 이 후구 쪽보다는 이 가슴 쪽이 상당히 크고요. 이 후구 쪽도 좋습니다. 목수임도 좋고 발스임도 좋고 밸런스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적인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라이스 조교사와 유현명 기수가 이 번갈아 가면서 훈련, 직조하는 모습이고 이 스포시의 걸음에서도 힘이 꽉 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승컵 우승에 강력히 도전할 수 있는 31조 라이스 마방의 블루치퍼를 먼저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장에서는 인기도가 조금 밀려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30조 울줄리 마방의 외산 3등급의 최강 번개가 되겠습니다. 이 직전 데뷔전에서 발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좀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좀 나서줬고요. 그렇지만 선두권의 외열 쪽에서 두 마리가 압박해 들어오면서 시종일관 경합성으로 4코너까지 흘러갔습니다. 데뷔전을 출전한 망아지가 그 모습, 그 치열한 선두권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경주 중에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저의 예상을 깨면서 이 직선에서 여유로운 주폭감과 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근성이 역시나 있는 마필이고요. 잘 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대마들의 전력 자체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기도가 조금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최종 출마표가 나오면 이 안쪽 게이트를 혹시 또 받아진다면요, 좀 더 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보량을 많이 올리면서 이 30조의 전형적인 훈련 패턴을 잘 소화를 시켰고요. 이 주로 조교와 수영 조교를 같이 병행해 가면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패턴을 잘 소화를 시켰습니다. 자, 지난주 외산 3등급의 파샤와 강병합 해주면서 자, 의지까지 제법 보였고 여유로운 탄력까지 보인 이상 이번에 인기도에서는 약간 저평가될 수 있겠지만 복병권으로는 한번 주목할 만한 30조 울줄리 마방의 외산 3등급의 최강번개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뷔전부터 각각 4마신과 7마신의 도착차로 여유롭게 우승을 기록했던 블루치퍼와 최강 번개를 이번 경주 주목할 경주마로 꼽아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주 열리는 경남도민 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 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총 5두의 경주마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11조 밀러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로카드 세븐이 되겠습니다. 신마 포커스 시간에 추천을 좀 드렸던 마필이고요. 데뷔전부터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덜 뛰는 그런 모습이었고 2전째 들어가면서 좀 바닥의 성적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성적으로 좀 아쉬움을 줬던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 이 명문가 혈통인 턴투의 라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 마사회에서 유전자비 분석 기법을 통해서 도입한 첫 시수마인 이 로카드 10의 자마라는 설명도 과거에 좀 드렸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곧바로 좀 휴양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백 후에 좀 부진했고요. 그 후에 직전 레이스에서 완전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선입권 뚝심도 잘 발휘했고 늘어난 스피드와 탄력까지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우승을 또 차지를 했습니다. 좀 마방에서 좀 거세를 단행하면서 변화를 좀 준 게 그게 좀 주력했다고 봅니다. 직전 우승을 만들었던 유현명 기수가 호흡을 맞추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외산 1등급의 통일시대와 병합훈련으로 이 대등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은 확실히 살아났고요. 직전에 분명히 살아난 모습이었고 그 컨디션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마방에서 공들이고 있는 모습 인상적이었던 만큼 자, 이번에도 연이은 상승세 기대할 수 있는 로카드 7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카드 세븐은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5등급으로 승급에 성공을 했는데요. 금주에는 17일 금요일 7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도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28조 하무선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슬블리가 되겠습니다. 12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입상도 없는 그런 마필인데 좀 아이러니하게 계속 인기마입니다.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계속 입상을 못하는데도 이번에도 어느 정도 또 인기를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2선으로 밀고 나오면서 전개를 좀 풀었습니다. 입상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역시 마방이나 기수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직전 내용을 보면서 우승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하구나. 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고요.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이번에 좀 빠른 주기로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훈련 패턴과 훈련 강도 그리고 마필이 뛰는 모습을 어떠한 마필보다 제가 좀 꼼꼼하게 한번 뜯어봤는데 이번 편성 정도면 잘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2주 만에 빠르게 주기를 당기면서도 훈련 강도는 상당히 강했고요. 최근에 보여줬던 마방의 의지 그리고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려고 하는 전개까지요. 그 모습만 이번에 잘 보여준다면 편성상 입상이 가능해 보이는 마필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지난주 외산 4등급의 아임뉴어 마더와 병합하는 모습에서도 충분히 힘은 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3전 만입니다. 13전 만에 첫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슬블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블리는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모으긴 했지만 아직까지 인기만큼의 활약을 했던 적은 없는데요. 금주에는 17일 금요일 9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데뷔 후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인데요. 어떤 경주만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코리아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중장거리 열동입니다. 이 부마가 파이어니어 오브 더 나일이라는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이 2세, 3세 시절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혈입니다. 3세 시절에 승승장구를 하다가 좀 아쉽게 다리 쪽에 좀 부상을 당하면서 빠르게 시수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수마 활동을 시작한 후에요. 2만 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배료가 2만 불로 시작을 한 이 교배료가 이 자마들의 능력, 배출되는 자마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 이 4만 불, 6만 불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 마필이 도입된 시점에서는 이 교배료가 한 6만 불 정도 됐습니다. 이 도입가가 한 1억 2천만 원인데 적정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고 도입됐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데 이 주행검사 때 그리고 연습주행까지 마쳤는데 이렇다 할 모습은 보이질 못했습니다. 훈련 때의 변화는 보이고 있는데 이 주행검사 때의 좀 아쉬운 걸음을 좀 보여줬고요. 이 540kg 대의 거구의 체중이고요. 골격 자체가 커서요. 이 체중이 더 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난주에 외산 1등급에 이 각별왕과 광병합하면서 외열에서 제법 근성을 보여줬고요. 이 국내산 3등급의 태양의 신화와도 병합훈련 임하면서 이 주행검사 때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이 분명히 주행검사 때 부진했던 내용보다는 분명히 순위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마필이라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외산 4등급의 코리아 블레이드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블레이드는 약 1억 2천만 원의 경매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주행심사와 그리고 연습주행에서는 기대만큼의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인기도에서는 저평가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금주에는 19일 일요일 부산교차 3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금주 데뷔전에서 입상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16조 김재선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최강 불릿이 되겠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면서요.
강자를 좀 많이 만났습니다. 향후에 좀 기대치도 있는 마필들도 다수 만났고요. 선입 3선 전개 외열을 타면서 전개를 좀 풀어갔는데 직선에서 빠른 페이스에 무너지면서 순위권 밖으로 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9마리가 뛰면서 7위를 했습니다. 뭐 부진한 성적이었지만요.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은 더 있는 그런 마필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470kg대의 단단한 마체를 가지고 있고 이 기본기는 분명히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형군 정도는 향후에 좀 무난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체 밸런스입니다. 자, 지난주 유연명 기수가 준비하면서 서서히 훈련 강도를 올려갔고요. 자, 일요일 날은 국내산 3등급의 스마트 젠틀맨과 병합훈련 임하면서 이 내선에서 강하게 좀 걸음을 많이 좀 늘려놓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임팩트가 떨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마체 밸런스를 갖췄고요. 이 내실 있는 훈련 패턴 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순위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전째 첫 입상을 한번 기대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 김재선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최강 불릿이 되겠습니다. 네, 최강블릿은 데뷔전에서 7위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데뷔 후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코어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 모았습니다. 정말 많은 인기 모으고 이 우승했던 마필과 25마 신차가 나면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그런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시의 내용이 양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 모았고 활동적인 기대치도 제법 있는 마필이라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훈련 시의 걸음만 볼 때는 아직 완성도가 분명히 떨어졌었던 직전 경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발주와 동시에 뛰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필 자체가 의지 자체가 없으면서 최후미 전개를 해갔고요. 이 부진한 걸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주부터 오경환 기수가 좀 준비하는 모습 속에 이 국내산 3등급의 태양의 신화와 이 병합훈련 임하면서 이 외열에서 이제는 뛰려고 하는 투지와 근성을 일단 보였다는데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목수임이 조금 둔탁합니다. 자, 그렇지만 훈련 때 내용을 보면 이 지난번의 내용보다는 확연하게 목수임도 부드러지고 있고요. 이 훈련 시에 투지와 변화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필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전째는 분명히 실전 변화 보일 겁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코어블레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블레이드는 데뷔전부터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지만 그 경주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데뷔전 때 부진을 만회하고 좋은 성적을 기록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주중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일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 또한 주말에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이 될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꼭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일요일에는 부산교차 5경주로 경남도민 일곱의 대상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혼합 오픈 1200m로 펼쳐지는 이번 경주는 데뷔전부터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2세 외산마들이 빠짐없이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대상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리뷰 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